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 유형은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혁신성장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벤처기업 전체, 그러니까 혁신성장 유형뿐만이 아니라 벤처기업 자체 혜택입니다. 그래서 잠깐 또 한번 언급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처기업이 되면 뭐가 좋으냐?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그래서 창업 3년 이내에 이 벤처기업을 만들었을 경우에 5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를 그럼 우리가 하나도 안 내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최저한세는 내셔야 돼요. 최저한세는 내고 최저한세를 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표에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5%, 7% 정도는 반드시 세금은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빵원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최저한세는 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받으실 수 있다. 창업 3년 이내, 그리고 기업들이 만들면 5년 동안에 법인세 감면을 받으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는 내셔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융자, 기술보증기금 보증항대가 확대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기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진공이나 신보 보증기금에서 이 융자를 신청할 때 벤처기업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융자의 한도가 꼭 기보뿐만이 아니라 중진공이나 신보에서 가점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벤처기업은 반드시 설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화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원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3명인데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시면 연구전담요원이 2명만 있어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 혜택도 하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리 정부 R&D 과제 하실 때 이 벤처기업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R&D 정부 과제 선정에 도전을 하는 것과 벤처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도전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벤처기업은 꼭 반드시 우리가 요건이 된다면 확인을 꼭 받으시고 인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가지 유형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전에 우리가 살펴본 강의는 연구개발 유형이고, 오늘은 이제 혁신성장 유형인데, 그럼 벤처 투자도 아니고 연구개발도 아니고 예비벤처도 아닌 혁신성장 유형을 우리가 신청을 한다라 그러면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어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대표님들하고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정량적의 반대말은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라는 얘기는 일단 수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우리 기술성과 사업성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유형 안 되고 연구개발 유형 안 되고 예비벤처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혁신성장 유형으로 했을 때 선정될 수 있는 어떤 평가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전문 평가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성과 사업성 2가지를 평가를 받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서류 쭉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T, NEP 인증.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기업이 NET, NEP 인증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인증의 끝판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신기술 신제품 인증은 우리 기업이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점수입니다. 아까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한다 그랬는데요. 한번 이제 평가 지표를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선정될 수 있을지 한번, 이거는 이제 7점 척도는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가 체크가 지금 보시면 이게 총 14개예요. 쭉 숫자 한번 세어보시죠. 연구개발 투자 비율부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그럼 이게 이제 총 14개거든요. 그럼 14 곱하기 7 하시면은 98점이잖아요.
대략 100점 만점으로 보시고요. 우리가 70점 정도 이상은 넘으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70점 정도가 넘으셔야 우리가 이제 벤처 확인을 받겠구나. 근데 이제 자가 진단을 했는데 사실 70점도 안 되면 50점도 안 된다. 그럼 사실 이제 무의미하다. 예. 그래서 그냥 벤처기업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그럼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7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유형으로 도전을 하시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벤처기업 확인에 또 도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은 이거는 이제 자료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상에서 경상개발비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경상개발비를 반드시 좀 일부라도 잡으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연구 전담 부서가 있으시면 좋겠죠. 연구소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역량성을 보면 전담 연구 조직의 인력의 전문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인력의 전문성을 본다는 얘기는 연구 전담 요원이 몇 명인가. 근데 이제 연구 전담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면 됩니다. 알아두시고 연구소는 3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명 있는 것과 예를 들어서 3명 있는 것은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럼 이제 3명이 있으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연구개발비 잡으시고 연구 전담 요원 수 늘리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술이 좋습니다. 물론 NET, NEP 이건 제품, 그 다음에 요거는 기술인데 이 인증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이 인증을 받는 것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T, NEP 인증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기술과 신제품이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써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이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은 사업계획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부분들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제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TRL 척도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화면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 노력과 의지 이런 것들 이제 사업계획서 상에서 써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의 협력 실적,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협업사라든지 뭐 파트너 사겠죠. 구매처, 수요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주의 기업가 정신, 뭐 사내 철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영주의 어떤 도전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내면 될 것 같고요. 전문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의 그죠? 우리 대표님의 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업력이라든지 다른 이제 사업장도 하셨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커리어, 이력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커리어도 중요하다. 그 부분도 평가 지표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경영 준비 단계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어떻게 좀 변경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엄청 잘 되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이거를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서 좀 변경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좀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지금요 틀렸어요. 여기를 좀 제가 지우고요. 밑에 부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고 요 성장활동의 노력성은 사업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했느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증감률 말 그대로 2021년이라 그러면 이때 이제 피보험자 수와 2022년도의 피보험자 수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늘어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 해가지고 총 14가지 척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좀 포장을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어떻게 잘하면 되는지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장을 잘 하기 위한 노력은 사업 계획서를 곧 잘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를 또 살펴보면 아마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표들의 어떤 가점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중요한 가점 비율부터 한번 볼게요. 20%짜리가 있습니다. 전담 연구 조직의 인력의 전문성. 그러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요원의 수, 전담 요원의 수, 그리고 이 전담 요원의 학력, 그죠? 그 다음에 전담 요원의 어떤 그 커리어 이런 것들이 20%나 되는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기업가 정신. 요거는 제가 이따가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성
높은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1번. 지금 창업 3년 이상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인데 3년 미만의 기업도 비슷하죠. 3년 미만의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제일 많이 보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장 많이 본다라는 거. 창업 3년 미만은 요거는 뭐 적용할 수가 없겠죠.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담 연구 조직, 연구 전담 요원의 수, 학력, 커리어.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사업 성장을 위한 노력. 요 세 가지가 실제 그럼 우리 사업 계획서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그러면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이제 써내셔야 되는 거죠. 자사 기술 써내시고요. 그 다음에 NEP, NET 인증이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벤처기업은 바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써내셔야 되는 거죠. 기술이 없는데 벤처기업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없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기술로 만들어서 써내셔야 되는 겁니다. 기술 소재 및 필요성 써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자, 평가 기술의 제품 현황 써내시고, 두 번째로는 평가 신청 기술 현황을 써내시고, 세 번째로는 기술 서비스 소개 및 필요성을 써내시고, 그리고 기술 서비스 개발 과정의 구체화를 써내시고, 쭉 보시면 아이디어부터 개념 정립, 실험, 시제품 개발, 양산 단계 요 과정을 쭉 써놓으시는데 요게 이제 이따가 제가 보겠지만 TRL 척도를 참고하셔서 써내시면 됩니다. TRL 척도 꼭 기억을 하세요. 기술 서비스의 현실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조금 말을 바꿔서 정량적으로 우리가 몇 년도에 그리고 얼마에 양산화 계획을 갖고 있고 매출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을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지표 말고 구체적이고 정량적이고 수치화된 지표로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수치화된 지표로 써내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뭐가 보이니까? 말 그대로 현실성이 보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발전 계획 써주시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은 R&D 투자 확인, R&D 선정, 정부 과제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 여기 말씀드렸던 거에 나오죠? 단어가 정량적인 것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술 서비스의 파급 및 기대 효과 역시도 수출 확대, 환경오염 최소화, 기간 단축, 이것도 구체적인 표 혹은 수치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업계획서 상에서 기술 혁신성을 써내잖아요. 기술 혁신성을 써낼 때 우리가 물론 NEP, NET 인증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최대한 정량화된 지표로 최대한 수치화된 지표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던 기술도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언으로 기대 효과 역시 구체적인 숫자로 이렇게 써내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세 가지 정도 지표 기억나시죠?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게 우리 연구 전담 조직 인력의 커리어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가 정신이었고 세 번째로는 사업 성장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장을 위한 노력이 바로 이 사업계획서에 담깁니다. 매출 및 점유율 현황 쓰셔야 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 수요 예측, 정량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는 정량적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 정량적인 게 바로 객관화된 데이터고 우리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케팅 계획, 브랜딩 계획,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획.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파트너, 협력사들의 이름들 다 써주세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파트너사와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술과 제품이 있고 파트너사도 여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벤처기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조직관리 계획을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벤처기업 하실 때 성과 공유라든지 그러니까 성과 공유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공유 기업은 7개 항목이 있어요. 7개 항목 중에서 한 개의 항목만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래서 성과 공유 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과 공유 기업을 신청하고 나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과 공유 기업 꼭 찾아서 우리가 7개 항목에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여기 이제 7개 항목에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도입을 해서
벤처기업 신청을 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 5번째, 글로벌 진출 및 확산 계획. 그 다음에 6번째, 자금 조달 계획.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정책자금 융자를 한다고 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빌릴 것인가. 역시 또 시장 규모와 목표 실장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량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계 인류,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얼마의 매출을 통해서, 그죠? 얼마의 어떤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노력 나오네요. 노력 나옵니다. 아까 이제 사업 지속 노력도 좋은 점수, 그러니까 높은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었잖아요. 이익 공유, 스톡 옵션, 성과 보상, 성과 공유. 이게 이제 다 이 사항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업? 성과 공유 기업에 해당이 되면 이 7개 중에 하나를 도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과 공유 기업을 도입하시면 벤처기업 하실 때 좋은 점수.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워라벨. 그래서 이런 어떤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나오죠? 성과기업 확인서 이거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몇 가지 평가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 기업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처기업 확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꼭 벤처기업에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벤처기업이 되시고 R&D 정보 과제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커리큘럼이나 로드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신 대표님들은요. 저희 미래자산관리연구소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우리 기업에 맞는 로드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정보로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TARL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우리 이제 아이디어 단계예요. 1, 2단계는 머릿속에만 있어요. 우리 기술이. 그래서 그 단계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제 시제품도, 그러니까 실험도 해보고 소재도 시작품도 제작해보고 그리고 신뢰성도 평가받고 그 다음에 시제품도 인증받고 그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 9단계는 사업화 단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술이 어떤 단계인가를 써내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서 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D 정보과제는 대부분 요 3단계에서 요 7단계 사이 이렇게 8단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단계. 그래서 이 단계별로 맞게 우리 기술을 언급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서 쓰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우리 제 강의 보시는 분들은 화면 잠깐 정지하시고서 하셔도 좋고요. 조금은 저장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TRL 단계별 정의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 그래서 요 단계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써내시고 나중에 여기 나오네요. 코라스라고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코라스 인증기관 안에 인증기관 등에 들어가서 이제 신뢰성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받아서 법인세도 감면받고 세제 혜택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혜택들 뭐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혜택들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벤처기업을 받아서 정부의 R&D 과제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이 실제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신제품이 나오는 것이 결국엔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의 시작이 벤처기업이라고 보시고요. 단순히 벤처기업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로드맵의 시작이 바로 벤처기업 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3년 이내에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하시고 벤처 받으시고 이노비즈 메인비즈 받으시고 결국에는 우리 R&D 자금을 정부과제를 신청하셔서 좋은 점수 좋은 가점을 받으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 벤처기업 확인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 정부 자금 조달 그리고 제품 양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의 로드맵으로 우리 기업이 커 나가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방법, 그 중에서도 유형 4가지 중에 혁신성장 유형, 그리고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 지표,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지까지 짧은 시간 내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궁극적 목적은 뭐다? 벤처기업 자체보다는 벤처기업을 통해서 R&D 정부 자금을 조달하고 또 신제품을 개발해내서 매출을 증대하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 목표가 될 것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